추운 겨울 해가 뜨기 시작한 한산한 학교 안. 가위질 소리와 함께 제일 먼저 불이 켜진 곳이 있습니다. 반백년 지고지순하게 한일에만 몰두해 명장을 단 이봉철 씨. 예. 오전 7시면 어김없이 손님을 맞이하는데요. 손님이 더 먼저 있고 내가 있는 거지, 내가 있고 손님이 없는 것은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그냥 힘이 닿는 데까지는 그냥 열심히 한번 하고. 충북 청주에 위치한 71년 전통의 충북대학교. 방학이라 학생들도 찾아보기 힘든 이곳에 학교와 역사를 함께하며 자리를 지켜온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매일같이 꽃단장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발 배운 지는 지금 17살 때부터 이제 했었고, 지금 충북대학교에 들어온 지가 지금 37년 정도 됐습니다. 이발소를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 이봉철입니다. 이봉철 명장과 함께한 기구들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이곳은 헤어샵, 미용실에 밀려 찾아보기 힘든 이발소라 불리는 곳인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7시부터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이제 여기 청주에서 하다가 이제 은퇴해서 이제 시골 고향이가 있어요. 그 제천이가 있어요. 그 이발하러 일부러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냥 안 들어가신 거. 이제 고양이를 정성이 거기 좀 전화 좀 한번. 고양이를 예. 지금 또 일하고 계셔서 저는 여기 고객 손님인데 전화 왔습니다. 이곳에 오는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전화 받는 건 기본이고요. 바쁜 주인을 대신해 머리도 스스로 감습니다. 이발 후 머리를 정리하며 일손을 나누기도 하죠. 자연스럽게 책상 위에 잔돈을 챙기는 모습에서 단골의 포스가 느껴집니다. 현금이 없다면 알아서 척척, 계좌이체까지 하는데요. 이제 오랜 시간 서로 믿고 맡기니 책상의 돈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네요. 서로 이제 손님들이 이제 믿고, 손님들 안 내면은 다음에 와서 주겠지. 그 정 안 갖다 주면은 그냥 한 사람 더 깎으면 되지 뭐. 거기에다 신경 쓰면은 내가 그냥 일하고 있는 데다가 신경을 많이 못 써주기 때문에 저 학생 돈 내고 가지 않나, 저 손님 돈 내고 가지 않나, 거기에는 일절 그냥 신경을 안 쓰는 편입니다. 서로 믿으니까요. 80년도에 와서 80년도 3월부터 지금까지 이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발소는 여기 이외에는 채 가본 적이 없어요, 다른 데. 80대 어르신부터 10대 꼬마까지 이용하는 연령도 다양합니다. 대학교 내에 있는 이용원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손님보다 오래된 단골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40년 이상 된 단골이 수두룩하다 보니 10년 단골은 명함도 못 내민다고 합니다. 2, 3살 때쯤부터 저 따라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완전 애기였을 때 왔고요. 오늘 뭐 다른 거는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네. 50년을 종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안의 대소사를 나누고 사연이 있는 손님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여기 다니시는 분이 뭐 그냥 아버님이 좀 아프시다든가 그러면은 가서 그냥 이발 좀 해줄 수 없느냐고 하면은 가서 또 해드리고, 그냥 한 몇 개월 그렇게 이제 아프신 데 가서 이제 해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다니니까 이제 그냥 내 마음도 좋고, 그분들도 고맙게 느끼고, 그게 이제 좋더라고요. 그게. 이봉철 명장의 손에서 세월을 함께한 이곳에는 그동안의 노력을 보여주듯이 결실이 정말 많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우고도 자리가 모자란 상패와 메달. 48년 전 처음 받은 상장부터 평생 한 번 받아보기 힘든 대통령상까지.
집안의 자랑이 모두 이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지방대회 때 1위, 전국대회 때도 1위. 그래가지고 75년도에 22위에 스페인 그냥 세계대회를 그때 그냥 출전 그냥 선수 명단에 들어갔던 거죠 이제. 그때는 딴 사람들하고 이제 조금 틀리게 하기 위해서 그냥 뭐 가운도 하얀 거, 바지도 하얀 거, 넥타이도 하얀 거. 근데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보면은 다 그냥 하얗죠 그냥. 17살에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이용사라는 직업으로 세계대회 출전권까지 따낸 이봉철 명장. 그 옛날 손으로 직접 그린 이용 기술에 그의 열정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거 합숙훈련을 했었는데 그때는 완전히 그냥 지옥 같은 훈련이죠.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그냥 구보하고 늦어지 가서 운동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게 그냥 능망념이 오더라고요. 그런 바람에 그때 그냥 좀 아쉽게 그냥 그때 그냥 못 갔었죠. 못 가고 나서 그냥 그때는 뭐 좌절감이 그냥 굉장했죠. 오로지 젊었을 때는 그게 하나의 목표였었어요. 세계대회의 목표. 오랜 시간 마음속에 자리 잡은 아쉬움 하나. 이제 그것마저도 웃으며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이 왔는가? 응. 바쁘셨어요? 응. 잘 있었어? 응. 이봉철 명장의 목소리에 반가움이 묻어나는데요. 바로 아들 이현재 씨가 온 겁니다. 어이구. 싹 한번 아버지의 뒤를 이어 청주의 한 부대에서 이발 담당 군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버지의 이발을 위해 찾아왔다고 합니다. 위로 쭉 올려서 한 번씩. 실제 머리도 그냥 그 전보다 숱이 많이 적어졌지. 흰머리도 늘어나시고 숱도 적어지시고. 아버지의 뒤를 이은 지 어언 10년. 두 분의 경력만 합쳐도 60년이 훌쩍 넘습니다. 아들에게 머리를 맡긴 명장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나도 이제 이발하는 입장이라서 조금 좀 안심은 되죠. 그냥 처음에 이렇게 어디 가서 그냥 깎으면은 굉장히 좀 불안한 감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들이 깎으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아버지만큼이나 이현재 씨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와 같은 일을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제가 시작하게 된 게 20대에 조금의 방황을 하다가 아버지께서 먼저 하자고 같이 해보자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같이 하게 됐죠. 20대에는 진짜 철도 없었고.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머리 손질을 맡깁니다. 방황하던 아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았으니 명장의 마음은 한결 편안해지셨겠죠? 든든하죠. 아, 내가 했던 일을 그냥 이어받는구나. 저도 이제 시작한 지 뭐 10년 가까이 됐는데 10년 내내 잔소리 훈계 많이 듣고 있죠. 그래도 나름 수제자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명성을 잇는 2대 이발사가 돼야죠. 네. 잘하고 있는데 그냥 내가 볼 때는 그냥 한참 더 그냥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하시니까 좀 쉬엄쉬엄 하셨으면 좋겠지만서도 그래도 아버지가 항상 하시고 싶으신 일, 갖고 싶으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을 꾸준히 봐왔기 때문에요. 더 많은 걸 누리시고 더 많은 걸 찾으시면서 그렇게 항상 그 자리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0년 가게에 선정된 이용원에 또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지겠죠? 뭐 저도 기회가 된다면 또 물려받고 또 꾸준히 이끌어 나가면서 또 제 제자 혹은 아들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열심히 가르쳐서 200년, 300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전통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쎄 그냥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굉장히 그냥 뿌듯하네요. 그냥
그냥 우리나라는 대부분 대물림이 좀 적잖아요. 그냥 하다못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대물림이 많은데 저도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대물림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냥 몸 건강하게 그냥 잘 지키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어려운 시절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가위질. 이제는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는 명장이 됐습니다. 손님이 있어 자신이 존재한다는 이봉철 명장. 영원한 가위손으로 삶이 끝날 때까지 현역 이발사로 남고 싶다는 그 꿈을 향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눈 닿는 곳마다 반하게 될 아름다운 섬 진도.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진도 여행이 궁금하시다고요? 알짜들로 쏙쏙 뽑아 전하는 진도의 새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섬, 낭만의 섬, 진도에서 보낼 알찬 하루. 그 시작을 위해 모인 이곳은 진도가 아닌 목포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우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목포역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목포역에 왜 나와 있냐고요? 제가 오늘 진도 시티투어 여행을 떠나볼 거거든요. 아니, 진도로 가는데 왜 목포역에 나와 있냐고요? 바로 이곳에서 시티투어 버스를 탈 예정입니다. 오늘 아주 신나게 즐길 준비 되어 있거든요. 함께 가보시죠. 매주 주말 아침이 되면 이곳 목포역 시티투어 승강장에서 출발하는 진도 시티투어 버스. 더 늦기 전에 시티투어 버스로 서둘러 보자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기 버스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우리 시티투어 버스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하고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진행을 할 것 같은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출발! 이 버스 하나로 진도의 맛과 멋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진도 시티투어. 진도 한 바퀴 쭉 돌아볼 준비 되셨나요? 눈부신 풍경을 두 눈에 담으며 열심히 달려 도착한 곳. 진도와 육지를 잇는 유일한 통로인 진도의 관문, 진도대교. 진도대교를 건너자마자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 신화를 써내려간 진도 울돌목에 다다르게 됩니다. 적은 배로 외적을 물리쳤던 것은 물살을 이용하여 진도의 명랑대첩이다. 그래서 여기를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쪽으로 가. 네, 지금부터 해설사님의 화려한 경력 소개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되죠? 저는 전라남도 문화관광 해설사 22년 차는 이름은 이산재이고요. 이제 시티 투어는 서울에서 목포에 오면 KTX로 오면 거기서 손님을 맞이해서 진도의 첫 코스는 진도대교 울돌목이고 그 다음 코스는 점심 식사하고 그쵸. 오늘 진돗개 테마파크에서 진돗개 묘기 공연을 하고 자, 다음 코스는 어디죠? 향토문화회관의 진도 옛날 옛적 토속적인 민요민속 공연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가요? 네. 좁은 해협 때문에 물이 용솟음쳐 회오리를 이룬다는 울돌목. 이순신 장군님은 이곳을 활용해 수많은 외적을 물리쳤죠.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지금 여기 울돌목에 나와 있는데요. 울돌목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순신 장군님께서 명량해전을 대승으로 이끄신 바로 그 장소입니다. 여기는 소용돌이가 아주 강하고 또 조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곳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체험해 보시죠. 와, 생생한 물회오리 소리. 울돌목을 따라 이어진 산책로를 걸으면
좀 더 가까이 직접 소리를 귀에 담을 수 있습니다. 저 못하겠어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나요? 아니 여기를 가면 얼마나 센지 바로 발에 느낌이 온다는데 저 못할 것 같아요. 아, 도전. 찍어주시면 안 돼요, 진짜? 저 찍어주시면 안 돼요? 아니 뭐가 이거 보지도 보지 아, 이거 여기 바닥에 혼자. 보지 말고 그냥 가. 아니 근데 여기 보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회오리 치는 조류와 시원한 물살 소리. 이 소리가 20리 밖까지 들린다 하여 붙여진 또 다른 이름, 명량. 그 역사의 현장엔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이 함께하고 있답니다. 두 분 이렇게 계속 손을 잡고 계시는데 초등학생 때부터 동창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등학교 동창이 함께 진도 시티 투어를 오셨는데 같이 이렇게 여행을 해보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옛날 어렸을 때 우리가 철 모르고 다니던 네. 그 시절이 그리워지고 아, 그쵸. 네. 정말 필승. 울돌목을 지나 진도의 명물을 만나기 위해 열심히 내달리는 시티투어 버스. 때론 귀엽게, 때론 용맹스럽게 진도의 자랑, 진돗개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진돗개 테마파크에 왔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견종, 진도의 보물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돗개의 매력이 궁금하시다면 이곳 진돗개 테마파크에서 귀여운 진돗개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져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돗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진도하면 뭐가 유명하죠? 진돗개가 아주 유명하죠. 그거 아셨나요? 진돗개가 천연기념물 53호라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혈통 증명서까지 있는데요. 인사 한번 나누시죠? 이렇게 진도군에선 진돗개의 품종 보존, 우수혈통 유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네요. 이 버스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이가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동안이신데 근데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갑자기 아침에 어딘가로 가고 싶어가지고 나오게 됐는데 막상 이제 여기 진도 시티 투어를 이제 오게 보니까 음식도 너무 맛있었고요. 진도 제가 세워보니까 2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쵸? 네. 진도의 명산, 첨찰산 자락에 깃든 한 폭의 수묵화 같은 풍경. 수많은 봉우리 사이사이 아침 저녁으로 피어오르는 안개가 구름숲을 이뤘다 하여 이름 붙여진 운림산방. 소치 허련과 함께 구름을 거닐 듯한 고고한 풍경. 남종화에 맥을 잇는 운림산방이 우아한 자태로 우리들을 반겨줍니다. 그림을 직접 보시면은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저도 한국화 전공으로서 이렇게 선배님의 그림을 직접 보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운림산방 잔디마당을 따라 쭉 늘어진 아름다운 수묵 산수화 작품들. 고즈넉한 자연과 그림이 하나로 이어져 발길이 닿는 곳마다 수려한 풍경을 그려내는 운림산방. 이곳에서 멋스러운 수묵 산수화의 세계에 잠시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진도 시티 투어의 마지막 코스! 시원한 바다를 한눈에 담아갈 수 있는 진도 관광 유람선에 몸을 한번 실어볼까요?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광에 직접 맞닿아 볼 수 있어 올해 7월 첫 취향 이후 꾸준히 인기를 모으고 있는 진도 관광 유람선. 진도 쉬미항에서 출발해 광대도, 혈도, 양덕도, 주지도 그리고 세방낙조까지 진도 앞바다에 펼쳐진 다도해를 한 번에 돌아보는 코스입니다. 그러게요. 짜장 모습이 지금부터 계속 만들어져 갑니다. 네, 좌측 큰 바위
진도의 푸른 하늘과 바다가 서서히 붉은 빛으로 물들어갈 무렵이 되면 최고의 절경을 맞이하기 위해 삼삼오오 모여들게 된답니다. 한반도 최남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낙조를 만나볼 수 있다는 세방낙조.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좋은 그런 날, 저물어가는 태양을 바라보며 일상에 지쳤던 몸과 마음을 이곳에 묻어두고 오기로 합니다. 시원한 풍경, 특별한 하루를 선물해줄 낭만이 가득한 섬. 진도는 여러분을 항상 기다립니다. 인공지능 컴퓨터가 인간을 대신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삶 곳곳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일상생활의 이동에 기술을 접목해 삶을 윤택하게 하는 모빌리티의 혁신도 그중 하나인데요.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제주 혁신도시의 스마트한 미래를 만나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탄소 없는 섬을 만들어가는 제주. 전국에서 전기차가 가장 많이 보급된 제주에서는 매년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가 열립니다. 올해는 글로벌 친환경 미래차 산업과 함께 제주 혁신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올 가을부터 서귀포 혁신도시 주민들은 실생활 속에서 자율주행차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엑스포에서는 제주 혁신도시에서 진행되는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조성 사업에 대한 설명 부스도 마련이 됐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은 제주 혁신도시에서 가장 불편한 사항 1위로 꼽히는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과 민간기업, 연구기관, 그리고 시민이 협력해 해결책을 발굴하고 이동수단의 체험과 개선을 통해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율주행 자동차와 공유차, 그리고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전기 오토바이 같은 이동수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 모빌리티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데요. 제주 혁신도시 모빌리티 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용자들의 수요와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디랩이 함께 가자라는 그런 리빙랩이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용자,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죠. 시민이나 그곳에 생활하시는 주민분들인데 그 주민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지에 대한 수요를 잘 파악을 해서 그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적절하게 수행해 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그 프로젝트 안에 담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요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시간대, 정말로 필요한 노선을 맞춰서 맞춤형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이번 사업에서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공공청사들이 입주해 있는 서귀포의 제주 혁신도시. 이곳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혼디랩 소통위원회가 꾸려졌는데요. 위원들은 도시 내 교통 문제와 불편 사항의 원인을 알아보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게 됩니다. 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조성 사업 혼디랩의 소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주식회사 제주스퀘어 대표 김나솔. 앞으로 위원들은 제주 혁신도시 내에 다양한 스마트 모빌리티도 체험하게 되는데요. 대륜동 모든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교통 편의성 제공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게끔 소통위원회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이 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식이 끝나고 모빌리티 산업의 꽃이라는 자율주행차 시승식이 마련됐습니다. 자율주행은 말 그대로 사람이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차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운행하는 시스템인데요. 곧 제주혁신도시 내 서비스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네, 현재 자율주행 진입했습니다. 현재 국내의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탑승하고 필요하면 운전자가 개입하는 수준까지 왔는데요. 조건부 자율주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전방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데요. 저희가 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자율주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수동주행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 돌고 있는 노선이 고정 노선일까? 네, 맞습니다. 시승식에 참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지금 시승을 해보니까 굉장히 그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승차감이 좋기 때문에 지역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분들이 그 활용하기에 상당히 그 좋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당시 우려했던 그거와는 달리 이렇게 그 안전하게 이렇게 정해진 주행 코스를 이렇게 돌아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주혁신도시 내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활 속 실험실을 뜻하는 리빙랩 사업도 계속 진행됐습니다. 실제 지역 내 모빌리티를 이용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개선 방향을 찾아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겹칠 수도 있는 거고. 한편 제주혁신도시 내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에 가장 근접한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각종 문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연구 활동도 이뤄졌습니다. 카이스트에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하여 통합교통 운영의 최적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지털 트윈이란 3차원의 가상 공간에 실제 세계의 삶을 도우는 시스템에 쌍둥이를 구현하고 분석 대상에 대한 가상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저희는 제주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와 같은 디지털 트윈을 가상 세계에 구축을 하여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실험을 해보고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서비스 시에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11월 서귀포에 있는 제주혁신도시와 월드컵 경기장 일대에서는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모빌리티 체험 시승 이벤트가 열렸는데요. 시민들은 자율주행 차량도 타보고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전기 스쿠터 등 미래의 모빌리티를 체험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저희들이 자율주행차 그리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이런 그 모빌리티들을 이제 그 시민들이 체험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이제 기획을 했고요. 이를 더욱 그 발전시켜서 서귀포 혁신도시 그리고 제주도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는 인구 대비 1인당 자동차 보유 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인데요. 특히 신도시의 경우는 자가용이 없으면 더욱 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도 괜찮아 되고 좋네요. 예. 안전성도 있는 걸 안고. 예. 좀 신기했고요. 여기 만약에 진짜 저런 차들 돌아다닌다고 하면 한번 이용해보고 싶긴 해요. 앞으로 제주혁신도시 인근 관광지를 순환하는 전기차 렌터카를 비롯해 전기 오토바이와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을 대여하고 반납하는 스테이션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소비자가 편하게 자기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활용 거기 운송 수단이 많은 거는 시민들한테 편리한 거죠. 도내 유망 기업들이 기술을 실증하고 서귀포 시민들에게 가장 먼저 미래 모빌리티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사업. 제주의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스마트 시티는
차세대 이동 수단인 모빌리티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숲과 나무들. 그 속의 숨은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경북 생명의 숲 고문 이재원 선생님과 함께 보석 같은 우리 숲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호랑이 기운이 넘치는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첫 번째로 떠나볼 숲 여행지도 좋은 기운이 가득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기대되시죠? 지금부터 그 숲속으로 안내할게요. 꼭 한번 가볼 만한 곳, 우리 지역의 멋진 숲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숲인가요? 우리가 지금 장기면 두원리에 와 있습니다. 네. 장기 두원리라고 하면은 우리 포항에서는 가장 남쪽에 해당합니다. 31번 국도가 우리 호미 반도를 가로질러서 해안을 따라서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네. 아주 경치가 아름다운 길인데 우리 장기면 두원리만 지나면 바로 경주 간포에 연결이 되니까 이곳은 포항에서도 가장 남쪽이고요. 네. 두원리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조성된 숲 자체가 마을 숲인데 사실 지금 한겨울이지 않습니까? 네. 이 겨울에는 나무 자체도 어떤 잎을 다 떨구고 하다 보니까 좀 앙상한 나뭇가지라는 말이 있듯이 나무 자체도 굉장히 좀 왜소해 보일 때예요. 하지만 소나무만큼은 그 초록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장기 두원리에 있는 마을 숲은 소나무로 이루어진 숲입니다. 겨울숲은 겨울숲대로의 매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겨울숲, 우리 지역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실록이 넘실대는 여름의 숲처럼 눈부시진 않지만 차분해서 더 기품 있는 겨울의 숲. 대대로 자연과 공존해온 두원리 사람들은 이 마을 숲에 어떤 이야기를 숨겨놓았을까요? 확실히 숲은 걸어도 좋지만요. 이렇게 앉아서 보는 여유로움의 맛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건 숲 자체가 아기자기 예쁘면서도 뭔가 좀 떨어진 듯한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게 마을 숲을 가꾸어져 있는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그런 마을 숲의 어떤 아름다움 또 마을에서 그런 숲이 있음으로써 얼마나 그 마을이 인문학적으로 뭐 돋보이는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요. 때로는 그런 마을 숲들이 좀 훼손되고 그 소중함을 좀 모르는 그런 아쉬움도 있죠. 보시다시피 이제 마을 숲 자체가 또 이렇게 또 공유지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뭐 사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그리고 집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농기구가 방치가 되고 뭐 이러다 보면 마을 숲의 그런 아름다움이 많이 훼손되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한편으로는 숲이 이렇게 울창하게 크게 있을 법도 한데 그 허리가 좀 끊어진 듯한 느낌은 참 아쉬운 생각은 들만하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런 것까지도 다 받아주는 것이 저는 숲의 매력이라고 보고요. 겨울 숲이 주는 이제 미학적으로 고졸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졸미요? 고졸미.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숲 하면은 막 나무가 막 뭉실뭉실 있고 그죠? 뭔가 꽉 찬 느낌. 네. 거기서 그늘에서 쉴 것 같은 이런 건데 겨울 숲은 그런 걸 기대는 못 하잖아요. 네. 정말 이 그늘도 없고 찬바람 있고 앙상하고 왠지 왜소해 보이고 그러하지만 거기서 주는 뭔가의 아름다움. 우리가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에서 느끼는 것을 보통 고졸미라고 하는데 어떤 그때 고자는 옛고자고요. 졸은 우리가 졸장부 뭐 졸작할 때 좀 뭔가 초라한 의미를 뜻하는 작품이거든.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외스럽고 왠지 초라하지만 거기서 느끼는 아름다움. 그거를 고졸미라고 하는데 이러한 겨울 숲에 특히 이렇게 조금 나무는 많지는 않지만 이러한 오래된 숲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을 고졸미라고 하죠. 어쩌면 이 추운 겨울에 굳건하게 또 꿋꿋하게 가지는 많지 않지만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이 모습만으로도 느껴지는 그런 풍모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에 뿌리를 박고 오랜 세월을 살아낸 나무들. 마을의 수호신이자 터줏대감으로 두원리의 나무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데요. 외모부터 범상치 않은 이 소나무에는 더 특별한 사연이 있죠.
오늘 우리가 마을숲에서 만난 소나무들은 평소의 소나무들과는 모양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곧게 뻗은 소나무들도 많았지만 이 뒤쪽에 보이는 이 소나무는요.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제 소나무 숲을 봤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소나무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네. 육송과 해송으로 나누어지는데 육송은 말 그대로 땅에 그 이제 육지에, 네. 해송은 바닷가에 이런 의미인데요. 구별하는 방법은 육송은 나무가 좀 붉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나무를 보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그 붉음이 더 잘 보이는데요. 그러네요. 이런 나무들은 이제 육송이 되는 거고요. 네. 해송은 이제 좀 나무가 검습니다.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고요. 특히 뒤에 있는 나무는 우리 포항에서도 참 특이한 나무인데 나무가 니은자로 생겼어요. 그러게요. 신기하죠? 이게 한 뿌리에서 나무가 올라왔는데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위로 올라가고 그렇죠. 하나는 그냥 땅의 수평으로 이렇게 뻗어 자랐단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땅을 더 사랑해서 그냥 땅과 가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이제 모양 자체가 사실 그리고 소나무는 이 모양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우리가 앞서 두원숲에서는 쭉 뻗은 소나무를 봤고요. 이렇게 굽을수록 또 나무가 또 좋다고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나무는 특히나 니은자로 되어 있어서 참 신기한 나무입니다. 그러게요. 어디서도 아마 보기가 힘든 자태가 이런 자태가 아닐까 싶은데 요거 한번 볼만하네요. 야. 두원이 마을숲 구경을 마치고 잠깐 이동하면요. 또 한 그루의 멋진 소나무가 우릴 기다립니다. 푸른 동해를 내려다보고 파도 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란 소나무.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마을숲에서 잠시 자리를 옮겼습니다. 31번 국도를 타고 마을로 갈 수도 있지만 또 이 드라이브 코스를 타고 잠깐만 오면은 바로 또 이렇게 멋진 바다가 또 우리를 반겨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장기면 개원리에 나와 있는데요. 개원리 또한 이제 바닷가 마을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장소에 온 것은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나무. 해송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무는 이제 육송이라고 해서 좀 색깔이 붉었잖아요. 그렇죠. 이곳은 이제 해송인데 육송과 비교하면 나무 자체가 좀 검습니다. 그래서 뭐 흑송이라고도 하겠지만 흔히들은 곰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곰솔. 그러니까 소나무를 우리 말로는 솔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곰솔, 해송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아니 지금 이게 한 그루가 맞나 싶을 정도로 가지며 둘레가 어마어마해 보여요. 얼마나 됐을까요, 수령이? 수령이 500년이 넘었는데요. 우리 또 마침 이 해송이 우리 포항에 더 와닿는 것이 우리 포항의 시목, 그러니까 도시에서 정한 나무, 시목이 바로 이 해송이거든요. 그런 해송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나무가 이 나무니까 우리 포항의 상징적인 나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뭐 포항하면 바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다가 바라다 보이는 곳에서 500년간 이렇게 지탱해 왔으니 뭐 포항에 저는 터줏대감이라고 보는 그러겠네요. 겁니다. 이 해송, 곰솔, 이 소나무는 바다를 500년간 지켜보고 주민들을 500년간 함께했던 이 나무군요. 그렇습니다. 이야, 오늘 정말 멋졌던 것 같아요. 500년 된 소나무와 함께 멋진 바다 풍경까지 이 언덕배기에 잠깐 앉아 있으면은요 여러 가지 실험은 그냥 다 날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이게 이제 들어요. 겨울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추우니까 움츠리게 되는데요. 이런 곳에 와보면 정말 탁 트인 동해 바다, 그러게요. 그리고 500년 된 나무의 기상, 이런 것들 때문에 기분이 확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좋은 기운들 이곳에 오시면은요 왠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든든한 기운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꼭 한번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주 행복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계획과 다짐들로 시작하는 2022년. 힘찬 응원이 필요하다면 기계 넘치는 소나무 숲으로 떠나보세요. 사철 푸른 소나무의 기운이 전해질 테니까요. 야들야들한 낙지, 살살 녹는 소고기, 여기에 꿈틀꿈틀 전복까지 기력 회복에 좋다는 식재료가 총출동했습니다. 매콤한 철판볶음으로 혹은 시원한 전골로 어떻게 먹어도 맛있고 몸에 좋은 전복 삼합 요리 지금 만나봅니다.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이곳에 오늘의 맛집이 있습니다. 뜨거운 철판을 앞에 두고 저마다 즉석에서 가장 맛있는 순간을 즐기고 있는데요. 맛도 맛있지만 원기 회복의 최강자라고 합니다. 목보다 하루 지나면요
벌써 생기가 나고 10년을 헤쳐나갈 것 같습니다. 몸에 좋은 식재료를 하나도 아니고 무려 3가지나 한꺼번에 만날 수 있으니 보양식으로는 틀림이 없는 것 같네요. 아니 근데 전복, 낙지, 소고기 다 맛있는 거긴 한데 얘를 어떻게 다 같이 먹어요? 저희는 이거 이제 철판에 양념을 맞춰서 함께 어우러지게 드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해드리고 있어요. 철판에요? 네네. 전복, 낙지, 소고기를? 네.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3가지 맛의 조화를 이끌 선두주자는 바로 비법 양념으로 버무린 갖은 채소들. 그 옆에 통통한 낙지와 선홍빛깔 소고기를 대령해주고 살아있는 전복까지 틈새 없이 꽉꽉 채워 넣어줍니다. 이 3가지 음식은 뭐 누구나 다 건강한 음식인 거 알고 있는데 왜 하필 소고기, 낙지, 전복을 같이 쓸 생각을 하셨어요? 일단 대중적으로 몸에 좋으면서 대중들께서 많이 좋아하시고 요 3가지가 다 저희 어머님께서 매우 좋아하시는 음식이라 제가 한 번은 그냥 생신 때 음식 대접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셔서 그 후에 조금 더 많이 연구해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이 효심이었어요. 지극한 효심으로 탄생한 전복 삼합 철판볶음. 과연 어머니를 감동시킨 그 맛은 어떤 맛일지 기대감 속에 맛을 보겠습니다. 전복 하나 올리고 낙지 하나 올리고 소고기 올려서 진짜 우리가 다 아는 맛이잖아요. 소고기 맛, 낙지 맛, 전복 맛 다 알잖아요. 이 3개가 같이 들어오니까요. 말 그대로 천국이에요. 천국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맛의 최강자들이 3가지나 모였으니 맛도 3배, 기쁨도 3배에 달하고요. 다양한 재료들이 어울리는 만큼 식감 또한 다채로워 씹는 재미까지 쏠쏠합니다. 너무 신선하다. 고기도 고기지만 낙지도 낙지지만 어쩜 이렇게 채소까지 맛있어요? 이 채소까지 그 양념이 싹 배어 들어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그 비밀은 양념 소스에 있는데요. 여러 채소를 갈아 넣고 여기에 고추기름과 고춧가루로 맛을 낸다고 합니다. 인공조미료는 전혀 쓰지 않고 있고요. 이제 뭐 황태가루라든가 송거버섯 가루 등을 인공조미료로 대체해서 숙성이 되고 나면 이 3가지 아이들과 잘 어울려서 음식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비법 양념을 만들기 위해 1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비린 맛도 잡고 손님들의 입맛까지 잡았다고 합니다. 매콤하니 건강에 도움됐고 맛있는 것 같아요. 처음 와서 이거 먹는데 무지하게 맛있어요. 사장님 최고. 입에 맞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으면서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대전에서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의 맛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철판볶음의 대미는 바로 볶음밥. 재료들에서 우러나온 육수에 비법 양념까지 더해지고 기다림의 시간을 거치면 환상적인 맛이 탄생하게 됩니다. 낙지에, 전복에, 소고기에, 양념에, 여기에 밥까지 볶는다? 천하무적이에요. 이길 사람이 없어요. 먹어봐요. 빨리 먹어요. 노릇노릇 알맞게 볶아진 밥을 한 입 크게 떠서 먹어보는데요. 말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맛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근데요, 사장님이 이렇게 평온하셔도 저는 들뜰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너무 맛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다음은 보양식 어벤져스와 뜨거운 국물의 만남. 전복 삼합 전골입니다. 진한 육수에 전복과 낙지, 소고기를 가득 넣고 자작하게 끓여주는데요. 저희가 인공조미료는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깔끔한 맛이 나실 거예요. 한번 드셔보시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깔끔한 맛, 제가 원했던 맛입니다. 진한 육수가 우러난 국물 맛부터 확인 들어갑니다. 깔끔하게 맛있는 맛. 뭘 넣으셨어요? 뭘 넣으셨어요? 네, 전복, 낙지, 소고기를 넣습니다. 가진 야채와 이제 버섯이랑 전복, 낙지, 소고기 이게 이제 끓으면서 그냥 조화롭게 본인들끼리 이제 맛을 내는 거라서요. 딱 특별한 비법이라는 건 없고 그냥 자연의 맛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료가 비법이다. 네.
이 계절에 지나칠 수 없는 별미 전복 삼합전골. 뜨끈한 국물과 함께 재료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어 인기입니다.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생각외로 국물이 되게 진해서 맛있고요. 다음에 또 먹어보고 싶은 맛이기도 해요. 전에는 뭐 낙지나 전복 두 가지 그렇게 먹고 오늘은 또 소고기까지 같이 먹으니까 영양적에서 훨씬 더 배가 되는 느낌? 바다와 육지의 이 맛이 이렇게 절묘하게 이렇게 나온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요. 입에서 감칠맛이 쫙쫙 돕니다. 탱글탱글한 낙지와 고소한 소고기, 그리고 쫄깃한 전복까지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전복 삼합전골. 매콤한 철판볶음과는 또 다르게 깔끔하면서도 깊이 있는 맛으로 무한 매력을 발산하는데요. 그 맛에 반해 손과 입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진짜 일본 버섯 먹고 전복 먹고 당근 먹고 고기 먹고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앞에 그 철판볶음은 뭔가 조금 기운 빠지는데 살짝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싶다. 그런 날 먹으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 전골은 살짝 뭔가 우울하다.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면 좋겠다 싶을 때 먹으면 딱 마음이 녹을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네, 기력 충전하시고 싶으실 때는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맛있게 드시고 가십시오. 저는 이미 이 음식들을 먹고 전복, 낙지, 소고기 기운이 샘솟아서 올 한 해 정말 잘 보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겨울의 절정에서 시작되는 새해. 날씨가 춥다고 움츠리고만 있지는 않으신가요? 맛있고 몸에 좋은 음식으로 원기 회복하시고 올 한 해도 힘차게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